안녕하세요,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VChain에 관한 소식입니다. VChain 키 프로세스와 국가급 투자 전략 MOU 체결. 그래서 혹시 MOU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자면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정식 계약 맺기 전에 우선 작성하는 문서로서 양해각서, 한국말로는 양해각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Chain 소식이 또 나왔는데, VChain이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 크림이 키프로스 공기업인 인베스트 키프로스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각 당사자들은 키프로스 경제 개발 촉진 및 블록체인 산업 정책 수립 등 국가급 투자 전략에 착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VChain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을 하기 위한 이런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VChain이 싱가포르에 있는 그 스니커즈 아티스트 사보타지와 함께 이제 쇼케이스를 연다고 합니다. 스니커즈 아티스트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제 신발 만드는 그러한 쪽에 이제 예술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쇼케이스를 열고, 이 보시면 VChain 박스가 나와 있는데, 박스는 좀 조잡스럽습니다. 박스를 제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올려서 붙여놨어요.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생뚱맞고 느닷없다 국감에서 쓴소리.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앞두고 국감 현장에서 생뚱맞고 느닷없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원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요청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뚱맞다. 왜 블록체인 특구가 제주도에 하는지 공감이 안 간다며, 중앙정부에서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의 규제는 없다. 제주도가 특구를 통해 어떤 규제를 완화하자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지사는 암호화폐 ICO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이유는 투자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그 대상이라며, 전체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ICO 규제는 의미가 없다.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특구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다. 제주도에서 특구 지정을 통해 ICO 일정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제주도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서든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며, 제주도를 특구로 만들어서 해결될 이슈가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슈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감투를 씌워놓으니까 올라가서 이제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물론 나라에서 막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대놓고 생뚱맞고 느닷없다는 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나름 이제 세계에서 계속해서 몰타를 비롯해서 열심히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본받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생뚱맞다느니 느닷없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 참 답답합니다. 격려도 못 해주고 도움도 못 줄 망정 말을 해도 꼭 아이고. 자, 호주 ASX 부회장 블록체인 금융계 게임체인저 아니다. 호주 증권거래소 피터 히옴 부회장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업계의 전통 메커니즘을 재편성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게임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나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나도 좀 준비하게 좀 기다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주식을 거래하는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앞서 ASX는 오늘 2021년 상반기 기존 거래 시스템인 CHESS 업무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이제 발가락 하나씩 담그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보고 친데레라고 하죠. 아니, 앞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천천히 암호화폐 시장으로 발을 디디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호주는 제가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제 앞으로 우체국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FTC 위원, DLT 등 핀테크 규제에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이 최근 도쿄에서 열린 2018 국제 스왑 및 파생상품 연례회의에서 핀테크 규제에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분산 원장 기술 DLT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CFTC 등 규제당국은 반드시 신기술들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신기술들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질세라 SEC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핀테크 관련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이제 문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브라 비트코인 캐시 초기 백서 비트코인에 더 근접. 비트코인.org의 창업자 겸 운영자 코브라가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캐시가 백서상에서 표현된 비트코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10년 전에 출시된 백서로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저비용의 개념을 넘어섰고 비트코인 캐시는 사토시 나카모토 과거의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성공할지 지켜보자. 나는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는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그 백서에 나온 것을 더 잘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코인 모두 다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기에 FSMA 크립토 홈페이지에 블랙리스트 21개 추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그 사기 코인에 스캠 코인이죠. 펌핑하는데 들어가가지고 물리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최대 통신사 DLT 응용 계획 발표. 방금 전에도 나왔었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인데 분산 원장 그런 기술을 베트남 최대 통신사에서 응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만 BTC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 발생. 3만 개의 비트코인 한화로 2170억 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금액인데요. 대량의 비트코인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걸쳐 이체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목적이 있는지 그냥 궁금하네요. 현재 12월에 벡트가 개장 예정되어 있죠. 물론 11월부터 거래소로서 오픈을 한다고 들었는데 본격적인 개장은 12월 12일로 이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 한번 떨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6200달러 한번 찍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던지기 시작하면은 가격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핑계거리도 있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삼아서 이제 한번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리게 된다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윳돈이 있으면은 그걸로 저점에서 개수를 늘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것은 자명하게 보이죠. 내년에는 이제 아마 제가 예측만 하는 것이지만 내년에는 정말 상승이 많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3만 개 이동했습니다. 자, 후오비 이더리움 페어가 거래 가격에 데이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HUSD 후오비 전용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이제 US 달러를 지지하는 4개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후오비 거래소에서는 이 HUSD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USD에서 그 다른 4가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그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드디어 우간다에서 이제 실링 우간다 화폐죠. 그걸로 바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바이낸스가 이제 통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바이낸스가 달러를 받는 순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바이낸스에서 달러와 유로를 받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달러를 받는 순간 코인베이스는 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양아치들 이제 혼 한번 나야죠. 자, 다음 크립토 공포지 29%입니다. 공포 심리 소폭 완화. 하지만 언제 다시 또 공포의 장이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캐나다 비트코인 보유율이 2.9%에서 5%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는 2.9%였었는데 2017년 5%로 상승을 했다고 하고 45세에서 54세 연령대 캐나다에 있는 비트코인 보유율이 2016년 0.9%에서 2017년 3.5%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는 20대에서 30대가 암호화폐를 이제 주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캐나다는 40대에서 50대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굳건히 버텼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그때 그것 때문에 저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흔들렸는데, 이번에 떨어질 때는 가격을 아주 잘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최근에 있었던 그런 큰 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텔라 루멘의 그러한 루머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랑 같이, 이제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할 때 파트너십을 맺고 스텔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기사 내용 제목 자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이 떨어졌던 것에서 이제 회복률이 빨라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루머 때문인데, 피델리티랑 이제 스텔라랑 같이 합계가 아니고 함께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 덕분에 가격이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일단 그렇게 나와 있는데, 스텔라 가격을 저희가 보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IBM은 이 정말 블록체인계에서 계속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혀나가고 있는데, 지금 IBM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캐나다 몬트리올 항에 IBM 블록체인 물류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IBM의 블록체인 솔루션 트레이드렌즈가 캐나다 몬트리올 항구에 도입된다고 언론이 밝혔습니다. 트레이드렌즈는 IBM이 거대가 아니고 덴마크 거대 선박업체 AP 몰러 머스크 그룹과 합작으로 지난 8월 선보인 그 물류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비체인이랑 어떻게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굉장히 빠릅니다. IBM이 지금 그 시장을 장악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IBM과 스텔라 이제 파트너로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둘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뉴욕에 가만히 있어. 자, 뉴욕에 그 피자 가게가 있습니다. 뉴욕 피자도 나름 유명합니다. 그래서 뉴욕 피자 가게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찍은 사람이 공유를 했습니다. What's up, guys? Johnny Litecoin. I'm in Ramsey, New Jersey. New York Pizza and Deli. They have a Bitcoin ATM, but they're also now accepting Litecoin and Bitcoin for payment. I just talked with the owner. He said, yeah, not only does he have the Bitcoin ATM, which I'll show you that after. That's right there. You can see his sign right there, Quickie Coin. It's their ATM, but he is now also accepting Litecoin and Bitcoin for payment. So, guys, Ramsey, New Jersey, Route 17. Pizza's awesome. I'll make you guys jealous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because we got good pizza here in Jersey and in the New York area. So you can see all the different stuff that he has. There's the owner back there. You can say hi to him. And that's it. So come in here. Come see these guys. You could pay with Bitcoin or pay with Litecoin. That's the owner's two favorite coins. So take care, guys. Have a good one. Bye. 예, 뉴저지에 있는 피자 가게였는데, 피자 가게 안에 비트코인 ATM 기계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받는다고 하네요. 사장님 마음대로. 그렇지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집 앞에 나가면은 앞에 카페나 그런 데서도 암호화폐를 받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삶 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웨덴에 관한 소식입니다. 스웨덴, 그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국가죠. 이 크로나라는 것은 스웨덴의 그 화폐입니다. 화폐가 크로나인데, 이제 이 크로나, 전자 지불 방식, 전자 통화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 크로나를 이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현찰을 없애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고요. 모든 것을 전자로 이제 계산하는 것. 이제 암호화폐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전자 통화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전자 통화가 통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암호화폐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찰, 즉 통화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좀 이게 사진, 엄청난 스웩이 느껴지는 카리스마 있는 사진입니다. 테더에 관한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테더가 급폭락을 했었죠. 급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86센트도 받다, 어떤 사람은 88센트를 받다라고 하는데, 이 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미첼 동인데, 이 사람은 파라곤 투자회사의 그런 디렉터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13년째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씨, 이 동씨가 어느 날 우연히 새벽 2시에 테더 가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전 세계 6개에 있는 그 사람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가장 싼 거래소를 찾아서 비트코인으로 테더를 엄청나게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더가 회복되자마자 싹 갖다 팔았다고 하죠. 그래서 10몇 프로를 그냥 꿀꺽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통 똥배짱이 아니죠. 일부러 하던 게 88센트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사서 뭘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강심장이 아니면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때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왔네, 그때 살 거, 이렇게 하는데 막상 눈앞에서 이렇게 왕창 떨어져 버리면은 정말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승부사 그런 기질 가진 사람들, 혹은 아니면은 이 판에서 심지가 굵은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한 일주일만 뒤돌아봐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곤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역시 아직 코인파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도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트코인 코어 0.17이 나오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캐시를 능가할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 가격과 성능 면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0.1 코어 0.17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10배가 떨어진다고 해요. 사용료가 10배로가 그 10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고,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비트코인 캐시를 넘어서는 것은 꿈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인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인도, 얼마 전에 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ATM을 압수해간 그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그 대법원이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2주 안에 표명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도 중앙은행은 모든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일절 금지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인도 시민들의 청원으로, 인도 시민들은 원하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를. 청원으로 암호화폐 금지령 공청회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당국으로부터 수개월째 지연되어 왔다. 중국 못지않죠. 컨트롤하는 게 중국 못지 않습니다. 특히 인도, 중국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인도라는 더운 나라에서 매운 카레를 먹다 보니까 뇌가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에서 빨리 달려나갈 상황에서 계속 막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는 막으면서 겉으로는 막으면서 속으로는 장려하는 편인데,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이 2주 내에 그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인도 시장이라도 열리면은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주말에 푹 쉬시면서 다음 한 주를 다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건강이 암호화폐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시고 이제 좋은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면은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셨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